시흥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재선의 안광률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재선이 되시니까 또 분위기도 남달라지신 것 같고 보기 좋은데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좀 살이 좀 요즘에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책위원장 맡고 나서 원내대표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제 의회 출근해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자연 다이어트 뭐 비슷하게 된 건데 그래도 예전에 체중은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 더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선 때 선거운동 처음 할 때 84kg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12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72kg 정도였었는데 이번 선거 때 또 다시 한 70kg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72kg 정도 복구하고 아무튼 건강은 수시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술만 안 먹으면 술 드실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주말 되면 이제 매일 이제 그 의회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지역 분들도 만나야 되고 지역 행사도 다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주말에는 또 조금씩, 네. 조금씩만 하십시오. 네. 자, 근황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또 경기도민 또 시흥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정면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재선에 성공한 시흥 출신의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1대 전반기 상당히 바쁘십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하시고 또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에 또 당 내에서는 정책위 의장. 몸은 하나인데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몸도 몸이지만 머리가 안 따라와요. 겸손의 말씀은. 제 용량이 286인데 지금 586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은 뭐 이렇게 하시지만 다 신경 쓰고 계시는 거로 이제 주변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교육행정위가 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현안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조직 개편이고요. 이 조직 개편안을 지금 더 좀 수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뭐냐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조직원들이 같이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원은 교원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또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안이 빨리 좀 조금 더 수기돼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급식실 내 문제점들, 또 조리 실무사들의 처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도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 소신입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는 그냥 마을의 하나의 건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가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학교가 소외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 뭐 하거나 말거나 이런 좀 지역의 주민들은 좀 외면시하고 있다. 특히 이제 학교 시설 개방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는 주차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규모로 만들어도. 이런 좋은 시설들이 각 동네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중점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초선에서 재선이 되셨으니까
저도 처음에 오랜만에 뵈니까 느낌이 좀 남다릅니다. 좀 포스가 느껴지고 내공도 더 쌓이신 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좀 많이 느끼세요? 글쎄 이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나 네. 또 이 도에 많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재선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재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민원을 갖고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초선 때보다는 신뢰감이 조금 올라갔다. 네.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좀 편안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흥 토박이시잖아요. 네네. 이 안 의원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하고요. 그때는 좀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계셨을까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네. 예, 좀 막 기뻤던 추억보다는 좀 힘들었던 추억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일남 사녀 중에 이제 넷째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올해 10주기가 됐는데 평생 이제 소장농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쭈루루 네 명이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늘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좀 벌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막 즐거웠던 것보다는 네. 조금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장래 희망은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서 뭔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흥시 네. 축구연합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도 가끔 시간이 없어서 못 뛰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짬을 내서 좀 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가기 좀 힘든 상황인데 아무래도 11대 개원하고 나서는. 예. 초선 때는 그래도 좀 뭐 상임위만 열심히 하면 예, 되니까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솔직히 자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스포츠 종목 많은데 축구에 푹 빠지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력이 뭘까 싶은데요. 일단은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몸싸움. 예, 몸싸움도 하고 많이 뛰고 움직이고 땀 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축구와 정치를 딱 봤을 때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요. 네. 일단 축구라는 종목은 그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임이 틀려지고 네네. 또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의 리더십이 결국엔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선수들이 결국 골을 넣고 승리를 하는 거죠. 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그 정치인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오고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흥 현안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흥 지역구가 대야 신천은행동인데 시흥도 벌써 50만이 넘었더라고요, 인구가. 그래서 지금 56만 됐죠. 그렇죠. 네. 원도심과 이제 또 신도시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현안들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어떤 것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일 큰 현안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제일 큰 문제는 학교 과밀이 있고요. 역시.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시흥시가 북부 쪽에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도 지금 하나 없는 상태고 장례식장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것 좀 대안이 있을까요? 향후에 좀 전망이라든가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시흥광명지구 안에 이런 인프라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고요.
지금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ABC 학습센터라는 데를 네. 좀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주 그 시흥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특수학교 설립이 이제 네. 확정돼서 이르면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요. 네. 또 현재 그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좀 근무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흥의 장애인 학부모 연대에서 그 뵙자고 해서 이제 찾아뵙고 네. 그래서 그때 특수학교에 대한 뭐 기존에도 계속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다큐 영화에 가는 길이라는 거를 같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봤는데 제가 그렇게 평생 많이 물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9시에 도착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학교 다니면 안 되나 보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다가 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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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시장님과 시흥시 교육장님하고 계속 조속하게 이거 학교 설립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두 분 다 동의를 하시고 또 저희 지역의 그 문정복 국회의원님께서 마침 국토위에 이제 계셔서 지금 이제 시흥 그 거모지구라고 소규모 이제 신도시를 지정을 했는데 네. 그 안에 아예 특수학교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원래 이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한 15,000평방미터가 좀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게 9,000평방미터 정도 돼서 6,000평방미터를 더 확보하는 거가 지금 심의가 들어갔고 아마 이번 달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내년 후반기에는 중투에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4년 동안 어떤 각오와 계획이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정면 보시고 한번 해주실까요? 끝인사로. 네, 이제 재선으로 활동한 지 벌써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정책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